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복식 알바이트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PD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OH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학습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 알바이트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딘렌즈를 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딘렌즈를 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딘렌즈로 근용을 사용할 때는 근용을 하고요. 딘렌즈하고 앞렌즈를 합해서 원용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근, 양용, 겸용 안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정의는 딘렌즈만으로 원용을 사용하고 딘렌즈하고 앞렌즈를 합해갖고 근용을 사용하는 양용, 겸용 안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가 두 개 있지만은 아무 말이 없다면은 1번을 우리가 보통 복식 알바이트 테라 한다 하고 간혹 2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1번이 근용 안경의 정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40, 50대 되면은 노안이 옵니다. 그러면은 원용 안경 따로 근용 안경 따로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안경 한 개로 앞렌즈, 뒷렌즈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복식 안경이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경 한 개로 쓰게 되면은 이 편리함은 있으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프리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을 해결해 주어야만이 안정 피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지만 프리즘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뒷렌즈만으로 근용을 사용할 때는 프리즘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근용 안경을 쓰고 원용을 보면은 프리즘도 발생하고 근용 안경이니까 이것을 쓰고 멀리를 본다면은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앞에 렌즈가 한 개 더 들어오면은 멀리도 보이고 그런데 프리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용하기 위해서 앞렌즈를 중첩하게 되면은 뒷렌즈에서 발생한 만큼 앞렌즈에서도 베이스가 반대 방향이 되도록 같은 양의 프리즘만 발생시켜 주면은 프리즘이 없어집니다. 즉 상쇄됩니다. 그렇다면은 프리즘으로 인한 안정 피로는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프리즘을 계산할 때 프렌티스 공식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즘 P는 10분의 DH라 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프리즘량을 계산해 내면 됩니다. 자, 요 앞 시간에는 PD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번에는 OH를 실제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을 때는 앞렌즈의 도수와 광학 중심 높이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은 원용 OD 오른쪽이죠. 한쪽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2다이옵타, OH가 25, 근용은 OD가 S 플러스 2다이옵타,
OH가 20이다. 그래서 이 복식은 정의를 1번으로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뒷렌즈로 근용을 보고 이 뒷렌즈하고 앞렌즈를 합해갖고 원용을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H 실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 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점선을 한번 살펴보세요. 점선을 살펴보면은 이 점선 갖고는 근용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 광학 중심을 지나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다가 이제 멀리 보기 위해서 까만 실선을 가지고 원용을 쭉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죠. 우선 이 시선을 따라가 보면 베이스 다운이라 하는 프리즘이 발생해갖고 안정 피로를 유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안 보입니다. 근용 안경이니까 원용을 보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앞렌즈에 앞렌즈가 한 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프리즘을 앞에서 오는 거로 상쇄시켜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다운과 베이스 업이 발생해서 상쇄가 되겠죠. 단 프리즘 양이 같도록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 프리즘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했습니까? 예, 프렌티스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요 뒷렌즈 가지고 근용을 하고 앞렌즈를 합해갖고 원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앞렌즈를. 그래서 앞렌즈는 X라고 놓고요. 뒷렌즈는 플러스 2. 왜? 처방전이 그러니까요. 처방전 근육 플러스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갖고 원용이 된다 했으니까 원용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럼 요거는 자동으로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다우트가 되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절대치로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는 플러스 2, 요거는 마이너스 4니까 요거 이제 우선 프리즘 계산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계산이 나오면은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요. 10분의 절대치 2, H는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죠. 예, 5라고 딱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5는 1프리즘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이스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앞렌즈는 얼마래요? 1프리즘 베이스 업이 되도록 하면은 두 개가 상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분의 D가 얼마요? 예, 절대치 4. H는 압니까? 모릅니까? 예, 요거는 모릅니다. 요걸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얼마라고요? 1프리즘 얼마요? 베이스 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H는 얼마요? H는 2.5입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H입니까? 요 광학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H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OH가 원용 OH가 25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5가 되니까 요만큼 빼주면은 얼마 된다고요? 22.5.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물을 때 단순하게 물으면은 앞렌즈 도수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하고요. 자, 광학 중심간 거리는 하면은요. 22.5라고 광학 중심간 거리가 아니고 광학 중심간 높이죠. 광학 중심간 높이는 하면은 22.5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렌즈 도수와 광학 중심 높이는 이래 물으면은 앞렌즈는 마이너스 4, 광학 중심 높이는 22.5 이렇게 대답하면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조제가공 OH
암렌즈 도수와 광학 중심 높이는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OD, 원용 OD 마이너스 2, OH 25, 근용 OD S 플러스 2다 없다, OH 20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선 여러분이 앞에서 그림으로 살펴봤듯이 뒷렌즈하고 앞렌즈를 합해가 원용이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합해갖고 원용이 되니까 자, 뒷렌즈 얼마였죠? 플러스 2. 앞렌즈는 모르니까 X로 놓고 이 두 개를 합해갖고 뭐가 된다고요? 원용이 된다 했잖아요. 원용이 주어진 게 얼마입니까? 예, 잘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앞렌즈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4가 되죠. 요거는 산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해줬다면은 뒷렌즈에서 발생하는 프리즘, 앞렌즈에서 발생하는 프리즘 양은 같게 하고 베이스 방향만 반대되도록 해주면 된다라고 그림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뒷렌즈에서 발생하는 거는 10분의 DH로 계산해 보면은 10분의 2 곱하기 5는 1프리즘 베이스 다운입니다. 그러면은 앞렌즈에서 발생할 때도 프리즘 양은 같고 베이스가 반대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프리즘 공식을 이용해 갖고 10분의 4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4 H는 그러면 1프리즘 베이스 업이 되죠. 그래서 H는 2.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학 중심 높이가 작아졌죠. 아까 그림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래서 조제가공 OH는 25 빼기 2.5는 22.5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은 반복입니다. 학습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만약 난시 문제가 나온다면은 처방전에서 난시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은 PD는 180 경선을 구해갖고 그 굴절력을 사용해야 되고요. OH가 나온다면은 90 경선의 굴절력을 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S 플러스 1 컨비네이션 C 플러스 2 AX 180 같으면은 180축에는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이 두 개를 합하면 90이 되죠. 90축에는 300 다이옵터. 그러니까 즉 3.00 다이옵터죠. 300 다이옵터. 3.00 다이옵터. 그러니까 플러스 3 다이옵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처방전이 C 플러스 1.00 다이옵터 AX 90 컨비네이션 C 마이너스 2 다이옵터 AX 180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180 경선 그 다음에 90 경선 도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X 90이라 하는 거는 90에는 0이고 그러니까 180이 당연히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거는 180이 0이니까 90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PD 문제는 180도 경선 굴절력을 구해야 되고요. OH는 90 경선의 굴절력을 구해야 여러분이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물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만은 뜻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살펴보면은 뒷렌즈를 근용으로 앞렌즈와 합쳐서 원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즉 복식 알바이트의 1번의 정의입니다. 복식이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복식 알바이트를 딱 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뒷렌즈를 근용으로 사용하고 이 뒷렌즈와 앞렌즈를 합해서 원용으로 사용하는구나. 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문제는
요게 단서를 주었네요. 뒷렌저로 근용, 앞렌저와 합쳐갖고 원용으로 사용한다. 아, 이거 복식 1번 정의에 따라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앞렌즈 굴절력은 얼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학 중심간 거리는 얼마냐, 광학 높이는 얼마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접해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원격 강의실 과제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습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해서 실력을 향상시킵시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